오늘은 이제 종강하는 날입니다. 종강하는 날인데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자, 열기 눌러서 우리 컴마 2급의 실전 모의고사 2급 A형 파일 한번 열어서요. 이것도 패스워드 걸려있네요. 패스워드는 어디에 있었나요? 컴마 2급 암호에 보면 559 앰퍼센드 027인가요? 이건가? 559 앰퍼센드 027 계산 작업 보시면 돼요. 96쪽에 나와 있는 F형인가요? F형. 이 패스워드는 59달러 49달러 49 계산 작업. 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함수는 기능이라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밥통, 압력밥솥 그러면 그것도 기능이잖아요. 그게 함수예요. 그러니까는 쌀을 넣고 물을 넣고 뚜껑을 덮어서 잠그고 전원을 켜고 버튼을 누르면 가열이 돼서 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알아서 뜸을 들이고 밥이 다 되고 나면 밥 다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를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뚜껑을 닫고 잠그고 쌀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쌀이 밖으로 넘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수를 계산할 때도 순서가 있어요. 지금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낙찰 가격 중에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럼 맥스 함수 하나밖에 없죠. 미니멈은 최소값이니까 나가고 맥스는 최대값이고 T맥스나 T미니멈은 뭐예요? 조건에 맞는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D 그냥 맥스를 써서 블록 잡아서 엔터 치면 돼요. 아, 이런 문제 나오면 축복이지. 이거는 어려운 함수는 아니죠. 근데 이제 두 개, 세 개 막 섞는 거. 이제 이건데, 그 다음 거는 뭐냐면은요, 상반기와 하반기 영역에서, 여기 상반기, 하반기 영역에서 제일 중간에 있는 값이 뭐냐요? 자, 그러면 모드, 메디안, SQRT, 팩토리얼 이거 나왔는데, 자, 거꾸로 가볼게요. 는 FACT 팩토리얼이에요. 팩토리얼은 5 곱하기 만약 팩토리얼 5 그럼 뭐가 돼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팩토리얼은 아니고요. SQRT는 뭐 하는 거예요? 루트 값. 루트 7, 뭐 루트 9.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상반기, 하반기 여러 개잖아요. 이것들의 중간 제곱근을 루트를 구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는 메디안은 뭔가 볼까요? 메디안. 메디안이라고 썼더니 여기 메디안이라고 썼더니 중간값을 구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오케이 이거네요. 뭐 메디안. 그리고 마우스로 블록 잡으면 그리고 이제 엔터를 치면은 이게 이제 순서대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제일 작은 숫자가 120 순서대로 놓고 112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있는 숫자가 540인가요? 이걸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220이 중간에 끼는 값인가 봐요. 함수를 모르실 때는 써보면 나와요. 다행히도 1번과 2번은 함수 하나만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중간값이요. 예. 전체 거기에서 가운데 값이에요. 거기 표에 있는 것 중에 가운데가 아니고 이거의 가운데. 220이 저 표에는 없거든요. 자, 보세요. 2, 1, 4, 3, 5. 그러면 중간값이 뭐예요?
1, 2, 3, 4, 5 다섯 개잖아요. 그럼 3이죠, 3.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뭐가 돼요? 1, 2, 3, 4, 5, 6이잖아요. 그러면 3하고 4 사이죠. 그러면 3.5예요. 그러면 220이라는 숫자가 여기 없다는 것은 짝수계잖아요. 짝수계 얘가. 짝수계니까 뭐와 뭐 사이가 예를 들어서 230과 210이라든지 뭐 그 사이가 중간값이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산술평균해서 계산해요. 예. 예. 그러니까 홀수계 같으면 딱 가운데고 짝수계 같으면 끼워버렸으니까 좌우 거를 나눠버린다 이거죠. 근데 여기 지금 체크하고 다른 게 맥삼수를 쓰라 그랬는데 예 틀렸네요. 제가요 게임 품목이라고 써있는 거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는 는 dmax를 써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왜냐면 품목이 게임이니까. 자 그러면 다 블럭 잡고 이때 경매 시각은 안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품목은 꼭 껴야 되고요. 낙찰가도 꼭 껴야 되겠죠. 경매 시작부터 잡아주는 게 보편화되어 있는 거고, 컴마 낙찰가의 최대값을 구할 거고, 컴마 품목이 게임이다 이거죠. 그럼 이제 게임들 중 하나, 둘, 세 개 중에서 2606이 가장 크겠네요. 뭐. 예. 문제를 못 봤네요. 자 이제 3번 문제 좀 볼게요. 3번 문제가 혼동스러우실 거예요. 비고란 한번 볼게요. 비고란 문제 3번인데요 5월 주문량과 6월 주문량이 있는데 5월 주문량 6월 주문량이 100 이상이어야 된대요. 그리고 6월 주문량이 5월 주문량보다 30 이상 커야 된대요. 3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뺀 값이. 그 조건이 3개예요. 자, 이걸 메모로 한번 해보면 지금 주문량에서 나온 것이 조건 1이 뭐냐면은 5월이 100 이상. 조건 2가 6월이 100 이상. 조건 3이 5월 빼기 6월 내용이 30 이상 이거거든요. 이 조건 3개가 자 5월 주문량이 100 이상이고 6월 주문량이 100 이상이고 틀렸다. 6월에서 5월 뺀 게 6월에서 5월 뺀 주문량이 6월 주문량이 5월 주문량보다 30 이상 크면 그랬으니까 6월에서 5월달 뺀 게 3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게 이제 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인기 상품이냐 혹은 공백이냐 이렇게 처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는 if를 써서 and 안에다 넣고 조건 1, 조건 2, 조건 3을 써가지고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인기 상품이고 아니면 빈칸이고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건 1이라는 건 뭐냐면은 5월 주문량이니까는 B의 16번째네요. B의 16번째가 100 이상이라는 거고 이거는 C의 16번째가 100 이상이라는 거고 조건 3은 C 16번째 빼기 B 16번째 값이 30 이상이라는 거고 이렇게 이제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if를 먼저 쓸 거냐 and를 먼저 쓸 거냐 하는 건데 if라는 건 일단 조건을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물어보고 근데 조건이 한 개라면 그냥 안에다가 뭐뭐 쓰면 되는데 조건이 여러 개니까 and든 or든 무슨 연산자로 묶어야 되겠죠. 이렇게 묶는 과정을 지나고 나면은 그렇다면 이렇고 저렇다면 저렇고 이렇게 해주는 과정이 if 함수는
조건을 물어봐서 조건식을 물어봐서 참인 경우하고 거짓인 경우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너 이거니 저거니 이거죠. 이거 저거 이거 여러 개 중에 어떤 거니가 아니라 너 남자니 아니니 너는 50 이상이니 아니니 너는 어린이니 아니니 결혼했니 아니니 이게 둘 중에 하나. 양순이 아니냐 이거지. 0이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앉아있느냐 아니냐. 그러면 이거다 저거다 둘 중에 하나만 나오는 거니까 그거를 물어보는 경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해서 비걸 안에다 쓰면은 예. 여기는 6월이 작아서 안 되고 이거는 100은 넘는데 같고 안 되고 100이 안 되고 100이 안 되고 100이 안 되고 100이 안 되는데 얘는 차이가 60 나니까 괜찮고 얘는 150 차이가 나서 괜찮고 그래서 인기 상품 두 가지가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 이건 뭐죠? 근무 점수가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미만인 사람의 수를 구하래요. (70) 이상? 자, 지금 참 문제가 어렵게 나왔네요.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에 수를 계산하래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은요, 수직선상에서 여기가 70이고 여기가 80인데 여기가 70이고 여기가 80인데 70보다 크거나 같고 7하고요 80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하는 여기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80은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도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첫 번째로는 70인 경우, 70 이상인 경우, 70 이상인 경우를 계산해요. 그러니까 70 이상에서 80 미만의 경우를 빼는 건데 70 이상인 경우에서 80 이상인 경우를 빼면 그러면 70과 70 이상인 경우니까는 그림상으로 말하면 어디냐면은 여기죠. 여기 그림이 안 나올까나 70 이상인 경우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8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쓱 빼고 그럼 여기가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맹이가 이쪽에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count if라는 함수 하나만 써주면 돼. 이거는 는 count if 범위를 주고 70 이상 이걸 해서 빼기 count if 범위를 주고 80 이상 이렇게 빼주면 되는데 함수가 뭐냐면 count도 들어갔어요. 두 개를 다 써야 돼요. count if count 중에서 골라 쓰시오 그러면 count if 하나만 쓰면 답이 이렇게 되는데 뭐냐면은 는 count도 써야 되고 count if도 써야 돼요. 그러면 count는 뭐냐면 전체를 세는 거죠. 전체. 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전체가 있어요. 여기에 숫자가 이제 70이 있고 여기 80이 있는데 70 있고 80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여기 빨간, 여기 7을 하고, 여긴 7을 안 했으니까, 여기는 포함이 안 되고, 포함되는 거죠. 그럼 요 안에 있는 것만, 여기 있는 것만 가져오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함수가 하나 더 들어가니까, 이 전체 중에서, 여기, 요 밑에 있는 거, 여기 하나 빼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걸 빼면, 결과적으로 알맹이만 남지 않겠네요. 방법을 바꿔야 돼요. 함수가 뭐가 추가되느냐에 따라서 방법론이 달라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까는 알맹이만 잘라서 가져왔는데 이제는 방법이 뭐냐면 머리 띄고 꼬리 띄면 알맹이만 남지 않느냐 이거지. 네,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전체에서 count if 범위를 주고 70 미만 70 미만을 빼요. 70 미만을 빼. 그리고 거기에 count if를 써가지고 이번에는 80 이상인 거를 빼. 이건 전체죠, 전체. 이건 전체예요. 전체에서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린 대로 어디 있는 걸 뺐냐면은 어디 있는 걸 뺐냐면 70보다 작은 경우를 뺐어요. 70보다 작은 경우 이쪽을 빼고 그 다음에 80 이상인 경우를 뺐어요. 80 이상인 걸 뺐어. 그러니까 뭐가 남는다? 여기에 알맹이만 남는다 이거죠. 알맹이만. 그래서 좀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거를 제가 방법을 두 가지를 동원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 count if 전체를 주고 크거나 같다 70에서 빼기 count if 전체를 주고 크거나 같다 80. 그러면 한 명, 두 명이죠. 지금요, 2명. 이렇게 해서 계산이 나왔던 거예요. 이것이 함수가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바꿔서 어떻게 했냐면은 는 count 전체에서 빼기를 count if 70보다 작은 경우를 하나 빼고 그러니까 머리 띄고 빼기 count if 꼬리 띄고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 이제 부등호가 달라요. 네, 부등호가 여기는 70보다 큰 경우에서 80보다 큰 경우를 빼니까 70에서 70점대 사이만 딱 나오는데, 예, 여기는 뭐냐면은 전체에서 70 미만인 거 빼고 80 이상인 거 빼면 이제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함수가 하나 더 들어가는 것에 따라서 연산자도 달라지고 부등호도 달라지고 전혀 다른 결과가 처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뭔가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합격 여부, 합격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합격한 사람에 대한 필기시험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또 실기시험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자, count if는 뭐예요? 조건부 개수죠. sum if는 조건부 합계죠.
왜냐면 지금 조건부 평균이잖아요. 합격한 사람의 평균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조건부 평균은 에버리지 if거든요. 에버리지 if 쓰지 말고 sum if 나누기 count if 하라는 거예요. 조건부 평균은 average if란 함수가 있는데 이거를 쓰지 말고 sum if에서 count if로 나누라는 거죠. 이렇게 쓰라는 거지. 이렇게 얘를 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평균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렁크라는 함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는 trunc 트렁크 가로 열고 sum if 나누기 count if 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제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는 trunc 트렁크 가로 열고 sum if는 뭐냐면 이거죠. 여기가 범위예요. 필기시험이 범위가 아니라 여기 합격 여부 여기가 범위예요. 그리고 얘를 자동 채우기 옆으로 갈 거 아닙니까? 지금 필기시험의 범위를 잡으면 자기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 다른 동네 걸 블록 잡았으니까 F4번키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건은 합격이에요. 이 사람들 중에 합격이란 글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쪽에 필기시험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조건부 합계고요. 나누기 count if를 써서 마찬가지로 이쪽 동네 컴마 합격을 쓸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답을 썼어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이거를 자동 채우기 옆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잠깐만요. 여기를 F4번키 안 눌렀네요. 제가 실수를 했네요. 여기를 F4번키 안 눌렀어요. 이거를 여기 F4번키 제가 안 눌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뒷부분에 에러가 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글자를 조금 줄여볼게요. 이렇게 해서 답을 빼낸 거죠. 그러니까 sum if라고 하는 거 요거는 뭐냐면 합격이라는 게 조건이고 그 조건이 더 있는 그러니까는 sum if에서 범위를 주고 조건을 주고 합계를 구할 범위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는 count if는 범위를 주고 조건을 주고 그 다음에 는 average if 같은 경우도 범위를 주고 조건을 주는데 범위하고 조건을 쓸 때는 조건이 있는 데가 범위예요. 그러니까 합격, 불합격이라는 게 조건이잖아요. 합격이 조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합격이란 글자가 있는 이 동네가 범위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범위가 아니라. 만약에 70점 이상인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인원수가 몇 명이냐 그러면 70점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조건이니까 그땐 범위가 이 동네가 범위가 되지만 지금은 합격, 불합격에 관한 얘기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때는 범위가 여기고 조건은 여기서 찾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해당하는 합계를 구해야 되니까 그때는 sum range, 합계 구할 범위가 따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꼭 항목들, 함수라고 하는 것은 항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팔을 자른다 그러면 파도 필요하고 칼도 필요하지만 도마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팔을 자른다 그러면 개체, 파라고 하는 대상하고 그거를 사용하는 도구, 칼하고 두 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허공에다 자를 수도 있고 손바닥에다 자를 수 있지만 도마도 있어야 도마 위에다 올려놓고 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항목들을 하나씩 다 보셔야 돼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은 는 sum if라고 쓰면 여기 range, 크리테리아, sum range 밑에 항목이 나오잖아요. 이 항목도 다 보셔야 되고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내용들이니까는 이때 범위는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걸 말하는 거고 크리테리아는 뭐다? 합격이란 글자가 되고 그러니까 합격이라는 글자를 클릭해도 되고 여기에다가 합격이라고 메시지를 써도 되고 합격이라고 메시지를 써도 되고 그 다음에 합격 구할 범위는 어디냐 이거죠. 그럼 실기시험인지 아니 필기실기시험 단지 그러면 전체를 표현했으면 전체에 대한 합계가 나올 거고 실기만 블럭 잡았으면 실기에 대한 합격의 평균 합계가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온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트렁크 함수는 소수점 이하를 없애거든요. 뒤에다가 컴마 1 쓰면 여기다 컴마 1 쓰면 뭐가 돼요? 이렇게 컴마 1 쓰면 소수점 이하 한 자리만 남겨놓고 해라.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이 소수점을 없앨 거니까 컴마 0 안 써도 되고 트렁크는 음수가 나오든 양수가 나오든 무조건 소수점은 없애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이제 지금 나와 있는 문제 유형이 되겠다 이거죠. 지형 볼까요? 지형. 지형 문제는 어디 있나 볼까요? 예, 패스워드가 또 나오죠? 패스워드는 57$425. 답이 뭐가 안 나와요? 예, 한번 제가 봐드릴게요. 근데 sum if를 쓸 거냐, sum을 쓸 거냐. sum은 다 합계를 구하는 거고, sum if는 조건의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sum if를 써서, 이때 range는 어디다? 생물학과 물리학과. 여기가 범위가 되고, 조건은 생물학과라고 쓰셔도 되고, 생물학과가 적혀있는 글자 셀을 클릭해도 되고, 그 다음에 컴마, 이제 합계 구할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점수를 블록 잡고. 이제 나오는 거죠, 뭐. 1번은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2번은 좀 특이한 함수가 나왔어요. 데이스라는 함수가 나왔는데 데이 이게 뭐예요? 데이라는 함수를 쓰래죠. 그러면 주문 일자는 연월 일 중에서 며칠만 표시하래요. 그 다음에 주문 일자는 기준일이 여기 있네요. 2014년 2월 10일이 기준이에요. 그 기준일을 중심으로 납품일자가 아닌 소요일자를 빼래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 하는 거죠. 일단 데이 함수를 써야 되니까 는 데이라는 함수를 쓰고요. 데이라는 함수를 쓰는데 요거 날짜 있죠. 날짜 10일 날짜를 기준해서 빼기 5일이 필요하대. 5일. 자, 보세요. 이거예요. 는 요 기준일자 빼기 5일을 빼면 어떻게 돼요? 날짜가 여기 날짜로 들어가면 기준일자가 2월 10일이래요. 2월 11일. 그런데 이때 납품을 해야 되잖아요.
납품 일자가 아니라 이때 기준을 2월 10일 기준으로 딱 잡아놓고 5일이 걸린대. 5일. 백설탕을 주문하면 5일이 걸린대. 그러면 5일 전에는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이 날짜를 기준으로 본다면. 그럼 향료는 7일이 소요되니까 7일 전에 주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밀가루는 9일이 걸리니까 9일 전에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날짜를 빼면 되지. 예. 그러면 5일이 소요되니까 2월 5일 날 주문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2월 5일 날.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5일 날 주문하면 되는 거죠. 5일 날. 그러니까 여기다가 day라는 함수를 쓰는 거예요. day라는 함수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숫자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아까 숫자로 이렇게 숫자로 돼 있었는데 이걸 자동 채우기 하면 문제가 되죠. 왜? 기준 일자가 고정돼야지. 그 다음에 빼주면 뭐 이상 없이 답이 나오는 거죠. 뭐. 그러니까 납품 일자하고 의미가 없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빼면 어떨까요? 이렇게 빼면. 이렇게 빼는 건 어떨까요? 2014년 2월 10일에 날짜만 계산하면 10이죠. 10. 거기다 5 빼고 7 빼고 9 빼면 답은 같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소요기간이 13일 걸리면 어떻게 돼요? 13일 걸리면 10 빼기 13이 되거든. 그럼 안 돼요. 얘가 만약에 13일이 소요가 되면은 전달 28일날 주문해야 되지. 그런데 이것이 괄호가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마이너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날짜에서 며칠간 날짜 소요기간 기간을 빼준 자체에서의 날짜 수를 다시 환산해야 돼요. 3번 문제. 지점명이 중불해요. 뒷섬 함수를 쓰래요. 근데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래요. 그럼 라운드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요. 는 라운드를 쓰고 뒷섬을 쓸 거냐, 아니면 뒷섬을 쓰고 나서 라운드를 쓸 거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조건부 합계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반올림을 구해야 되잖아요. 반올림을 구한 거를 가지고 조건부 합계를 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얘는 맞은 거고 얘는 틀린 거가 되는 거죠. 예. 그는 어떻게 보면은요, 라운드하고 뒷섬 쓰라고 했으니까 순서가 라운드 다음에 뒷섬이 나왔잖아요. 5번 문제도 썸 이프 나누기 카운트 이프거든요. 5번 문제가 기획부 사원들을 제외한 급여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급여 평균 구하는 거잖아요. 이게 조건부 평균이잖아요. 그러니까 썸 이프 나누기 카운트 이프지 않습니까? 순서가 그대로 맞아요. 근데 아닌 경우도 간혹 나와요. 썸 이프를 카운트 이프를 먼저 쓰고 썸 이프를 나중에 쓰는, 이렇게 문제지에서. 자, 먼저 여기다가 라운드 함수를 먼저 쓰고 뒷섬을 쓰고, 뒷섬에서는 뭐죠? 데이터베이스가 전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판매 금액에 합계를 구할 거고, 조건은 지점명이 중부고. 그렇게 구했는데 컴마 10의 자리니까 1의 자리 10의 자리 마이너스 2라고 써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나온 거죠. 라운드하고 뒷섬.
이건 뭘까요? 상어 비율. 직위가 부장이면 기본급이 있는데 상여금이 기본급의 10%래요. 지금 비율을 구하는 거죠. 상여금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상여금 비율을 계산하는 거죠. 그럼 사원이면 여기에 3%고 부장이면 10%를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는 H룩업은 아니죠. V룩업을 써야죠. 왜냐면 밑에 있는 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V룩업을 쓸 거고, 내가 저 찾고자 하는 거는 직위가 되고요. 직위, 아래에 있는 기본급 표에서 블럭을 잡고 F4번키 누르고 이때 직위가 첫 번째, 기본급이 두 번째, 상여율이 세 번째니까 세 번째 걸 가져와야 되고, 반드시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아야 되니까 false라고 써도 되고 0이라고 써도 되고 네.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그 답에 의해서 계산한 건데, 우리 그 하단에 보면은 답은 나와 있어요. 답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Vlookup 함수는 뭐 매번 나오는 함수니까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필기고 실기고. 그 다음에 이건 뭐죠? 기획부가 아닌 급여의 평균 구하는 거죠. 는 썸이프 부서명이 범위가 되고, 조건은 다르다 기획부. 이게 다르다, 작다 크다가 다르다예요. 급여. 그럼 이거는 뭐죠? 기획부 합격을 구하는 거죠. 기획부 합격을 구하는 거죠. 예. 다시는 썸이프 범위 중에서 기획부 그리고 합계, 얘를 나누기 카운트 if 부서명에서 다르다 기획부. 평균이 나왔어요. 책에 있는 거랑 뭐 똑같죠 뭐. 지금 이 문제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요거 아까 우리 이 썸이프 이용해서 여기 썸이프에서 카운트 if 나누는 거 계속 나왔었어요. 지금 계속 나와 있는 문제니까 뭐 어렵다고 보시면 안 되고, 대신에 이제 다르다라고 하는 기능이 이제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연산자가. 실전 모의고사가 아니라 얘는 어디죠? 관연도 문제인가요? 최신 기출문제 2014년 2급 2회 D형. 아까는 최신 기출전 모의고사로 들어갔고요.
이번에는 5장에 있는 최신 기출 문제로 들어가서 암호는 721% 오고 패스워드는 요거예요. 이그 D형으로 예. 하셨죠? 자, 볼게요. 이 문제네요. 2위 점수 계산하는 거예요. 자, 다음 점수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하래요. 라지 함수를 쓰는 거죠. 자, 106쪽에 1번 문제 보시면은 점수들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구하래요. 근데 뒤에다가 몇 점이라고 출력하래요. 근데 라지 함수를 쓸 거냐, 맥스를 쓸 거냐, 스몰을 쓸 거냐, 미니멈을 쓸 거냐를 골라서 쓰래요. 그럼 맥스나 미니멈은 최대값, 최소값이고 스몰은 몇 번째로 작은 거고 라지는 몇 번째로 큰 거를 쓰는 거니까 는 라지 함수를 써야 되겠죠. 라지 함수를 쓰고 그 다음 범위를 정해주고 컴마 2 쓰고 그 다음에 앰퍼샌드 쓰라고 했으니까 앰퍼샌드 써서 몇 점 하고 출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몇 점. 자, 이번에는 뭔가 볼까요? 부서명을 찾으라는데요. 서원 코드 왼쪽에서 세 번째 글자 P, P라는 글자, M이라는 글자, 이 글자를 가지고 해당하는 코드표에 가서 찾으래요. 지금 밑에 부서 코드표가 가로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HLOOKUP을 써야 되겠죠? 는 HLOOKUP. 그 다음에 찾고자 하는 코드를 잘라야죠. 코드표에서 왼쪽에 있는 사원 코드에서. 그런데 얘를 전체를 쓰는 게 아니라 이 중에 가운데 걸 빼와야 되니까 MID 함수를 써서 세 번째에서부터 한 글자를 잘라라 이거지. 세 번째에서 한 글자를 잘라라. 세 번째에서 한 글자를 잘라서 그 세 번째 한 글자를 자른 P나 M이나 S나 하는 거를 어디에서? 밑에 표에서. 근데 밑에 표는 항상 F4번 키 눌러서 고정해야 되고 그 다음 로우 인덱스 넘버라고 되어 있는 거는 코드가 첫 번째고 부서명이 두 번째니까 두 번째 걸 가져와야 되겠고 두 번째 줄에 있는 걸 가져와야 되겠고 그 다음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아야 된다 이거죠. 0. 다시 보면은요, 예. 지금 요렇게 찾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HLOOKUP이든 VLOOKUP이든 이 밑에 문법이 나와요. 문법이. 그러니까 lookup value는 뭐냐, 찾고자 하는 값이에요. 여기는 P라는 글자를 찾아서 어디에서? 밑에 있는 코드표에서 찾을 거란 말이에요. P 그럼 기획부니까.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코드가 첫 번째 줄에 있고 부서명이 두 번째 줄에 있으니까
두 번째 줄에 해당하는 거를 찾아와라 이거지. 영업 분야, 기획 분야 하는 걸 찾아오고, 0은 P하고 똑같은 걸 찾고 M하고 똑같은 걸 찾아야 된다 이거죠. 만약에 P가 없으면 M이 없으면 이 중에 비슷한 걸 찾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는 게 0을 쓰는 거죠. 항상. 그리고 지금 찾고자 하는 값이 P나 M이잖아요. 그렇죠. S 같은 거 되지 않습니까? B나 이게. 이것을 찾아서 어디에서? 하단의 표에서 참조할 거 아닙니까? 이 참조되는 영역을 블럭을 잡을 때는 이렇게 잡아도 안 되고, 이렇게 잡는 거는 허용이 되겠지만 이렇게 잡지는 마세요. 왜냐면 이 글자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 반드시. 왜냐면 여기서 잡으면 영업부나 부서명은 세 번째 줄이 된다고 하지만은 이때 첫 번째 줄에 해당하는 얘들이 지금 아무 값이 없잖아요. 그럼 안 돼요. 지금 이 P자란 그 P라는 글자랑 똑같은 거를 여기서 찾아야 돼요. 여기에서. 그래서 반드시 범위는 요렇게만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동떨어져 있으니까 F4번 키 누른다. 이건 뭐 아실 테고. 이건 뭘까? 지역이 서울이 되는데요. 그럼 여기다가 지역이 서울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역이 서울이라고 써야 되겠는데. 지역이 서울도 있는데 저기 데이터베이스 표에도 지금 지역이 서울이라고 있는데 굳이 여기다 쓰래요. 그러면 평균 구하는 건 D 에버리지를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올리마라 그랬으니까 라운드 업을 쓰면 되고요. 먼저 라운드 업을 먼저 써야 되겠죠. 라운드 업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D 에버리지를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전체가 되겠고, 이때 납품액의 평균을 구할 거고, 지역이 서울일 거고, 그리고 컴마 1000의 자리에서 올림하는 거니까 1, 10, 100, 1000 마이너스 4를 써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4를 써야 되겠다 이거. 마이너스 4를 쓰는 이유는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니까 마이너스 4를 쓰는 거죠. 그 다음 거 4번 문제는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돼 있어요. 표준 편차. 참 표준 편차가 뭔지는 몰라요. 저도 배운 지 오래돼서 까먹었어요. 표준 편차를 통계학을 공부할 때. 자, 그런데 는 if 누가 7, 8, 9월의 표준 편차가 그러니까는 STD, EV 7월달, 8월달, 9월달 거 뭔지는 몰라도 STD, EV가 표준 편차인데 표준 편차가 뭔지는 몰라도 뭐를 계산하는 건 맞아요. 이 결과가 어느 것보다 크다면, 뭐보다 크다면 전체 평균이래요. 전체 평균. 그러니까 에버레이지 이 전체 7, 8, 9월 달 거 서울에서 천안까지 다 B29부터 D38까지. 그럼 F4번 키 눌러야 되겠죠? 이거보다 크다면 그러니까는 자기 지역의 표준 편차 값이 전체 평균보다 크다면 AVE 틀렸다 스펠이 AVER AG인데 예, 그렇게 크다면은 뭐 하라고요?
평균 기온 큼 아니면 뭐래요? 공백 이렇게 하래요. 뭔지 몰라도 하면 되지 뭐. 뭔지 몰라도 아, 에버리지가 아니라 표준 편차구나. 제가 여기 함수를 잘못 썼네요. std. 그러니까는 지역의 표준 편차가 전체 표준 편차보다 크다면 그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뭐 답이 나왔네. 그 전체 평균이라고 봤어요. 눈이 나빠서 그러나 이제 그것도 제대로 안 보이네. 예. 이런 거죠 뭐. 답을 비교해서 본다면은 서울에 있는 7, 8, 9월에 서울에 있는 표준 편차가 전체 표준 편차보다 크다면 이런 거지 뭐.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뭔지는 몰라도 지역의 합계가 전체 합계보다 크다면 뭐 이것처럼 그냥 함수만 바꿔주시면 돼요. 예. 그러면 이제 답이 정확히 나오는 거지 뭐. 자, 한번 볼게요. 다음 문제. 이건 뭘까? 제품 코드의 5번째 글자가 요거네. 2, 4, 1, 3, 5 이거야. 1이면 마우스, 2면 키보드, 여기다가 는, 추수, 그 다음에 여기는 글자를 잘라와야 되니까 MID 5번째 한 글자. 그러니까 2라고 하면 이제 여기 추수함수 뒤에 나열되어 있는 2번째 항목을 가져오는 거니까 1이면 마우스, 2면 키보드, 3이면 모니터, 4면 스캐너, 5면 프린터. 이렇게 나열하면 되죠 뭐. 나열하면 되는 거죠. 추수함수는 내가 해당하는 값에 따라서 이 값이 1이면 첫 번째 마우스, 3이면 세 번째 모니터, 5면 5번째 프린터, 두 번째, 네 번째 이렇게 1, 2, 3, 4, 5라고 하는 항목에 따라서 가져와라 하는 거죠. 추수함수는 그냥 나열하면 돼요. 1, 2, 3, 4, 5, 6, 7 갖고 나열되는 대로만. 밑에 해설도 답도 뭐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MID 함수는 내가 원하는 글자 중에 몇 번째 걸 잘라오는 거죠. 예. 열기 눌러서 F0 2번 문제잖아요. 2급 F0 패스워드는 49 앰퍼센드 366이네요. 49 앰퍼센드 366. (49% 366) 확인해 보세요. 예. 자, 이렇게 나왔네요. 휴가는 무조건 16일을 가라고 돼 있어요. 16일을 가라고 돼 있는데 얘는 15일 사용했어요. 15일 사용했으니까 이제 하루 남은 거고요. 여기 8일간 사용한 이상배 씨는 8일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은 휴가 독촉이라고 써야 되나 봐요. 그 다음에 4일. 그러니까는 10일 사용한 사람이 6일 남았으니까 4일이 더 남아있잖아요. 그럼 휴가 권장이라고 쓰고요. 여기다가 는 if 총 휴가일수, 전체 휴가일수에서 F4번께 누르고 빼기 자기 휴가 사용 기수를 뺀 이 결과가 8일 이상이면
휴가 독촉이라고 쓰고 너 빨리 휴가 가라 이거지. 아니면 또 물어보래. if 전체 휴가일수 중에서 빼기 사용일수 값이 4일 이상이면 휴가 권장이래. 아니면 뭐라고? 공백이래. 자, 답은 나왔는데요. 잘 먼저 볼게요. 이 문제가 뭐였냐면 총 휴가일수에서 사용일수를 뺀 결과가 8일 이상이면 그거잖아요. 8일 이상이면 8일 이상을 썼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래요? 이런 경우에는 휴가 독촉을 해야 돼. 그런데 총 휴가일수에서 사용일수를 뺀 게 8일 미만 4일 이상인 경우에는 휴가 권장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많이들 힘들어 하세요. 8일 이상이라면 그럼 크거나 같다 8이라고 쓰면 되는데 8일 미만 4일 이상이라고 쓸 거를 과연 어떻게 표현해야 될 거냐 이거지. 이거를. 그런데 어차피 8일 이상이냐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했으니까 8일 미만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중에서 4일 이상인 것만 물으면 되니까 얘를 어떻게 표현해주면 좋으냐면 그냥 요거를 빼면 돼요. 이거를 빼면 돼. 요 8일 이상이란 자리를 빼버리면 어차피 8일 이상이라고 하는 거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만 다시 묻는 거거든. 그래서 8일 이상이냐 물어봤는데 아니라 그러면 그럼 4일 이상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8일 이상이다 아니다라고 하면 8일 미만의 데이터들 중에서 4일 이상인 경우만 걸러내는 거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답이 맞아 들어가는 거죠. 이걸 많이들 힘들어 하시더라고. 90점 이상이라면 뭐뭐뭐 하래. 그러면 90점 미만이면서 80점 이상인 경우를 물어보면 어차피 90점 이상인 걸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했으니까 80점 미만으로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냥 80점 이상에만 물어보면 되죠. 아예 처음부터 90점 미만 80점 이상이라고 조건을 달래면 그때는 어려워지지만 한번 걸렀잖아요. 90일 이상이냐는 조건에서 걸르고 아닌 경우에 다시 재조건을 걸어주는 거니까 그때는 그냥 4일 이상이냐만 물어보면 되더라 이거죠. 그럼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게 조금 어려워요. 여기서 말하는 아이디가 뭐냐면 여기가 아이디죠. 여기가 아이디죠. 러브99가. 그러면 몇 글자를 잘라야 돼요?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레프트로 시작하던 왼쪽에는 몇 개를 자르면 되잖아요. 근데 골뱅이 직전까지 잘라래. 골뱅이 직전까지. 즉 골뱅이 앞에 문자 열만 추출하래. 골뱅이는 빼고 앞에 있는 글자만. 그러니까 YSES 같은 경우는 뒤에는 골뱅이 다음점 네트 중에서 요거만 빼라는 거죠. 요거만 계산하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는 MID 가로 열고 전자표현 주소 중에 첫 번째에서 시작해서 6개를 자르면 되는데 밑에 있는 건 6개가 아니고 5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다르니까 6개인지 7개인지를 찾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요 골뱅이는 몇 번째인지 찾을 수 있어요. 얘는 골뱅이가 7번째 있잖아요. 러브99 골뱅이. 이 골뱅이가 7번째 나오잖아요. 그러면 7번째 상계를 자르면 6개가 되잖아요. 얘는 골뱅이가 5번째 있잖아요.
한 개를 자르면 빼면 4개. 골뱅이라는 글자가 나온 위치가 몇 번째냐 하는 걸 찾아가지고 거기서 한 개 자릿수를 빼주면 그럼 4개가 되고 얘는 골뱅이가 6번째 있는 건데 하나를 뺐으니까 5가 되고 얘는 골뱅이가 7번째 있는데 1을 빼면은 6이 되는 거고. 그러면 골뱅이를 찾는 함수는 서치인데 서치 함수인데 내가 찾고자 하는 글자는 무슨 글자다? 골뱅이라는 글자잖아요. 여기 find 텍스트가 다운표에다가 골뱅이 다운표 닫고 컴마 어느 글자에서 이거죠. 이 글자를 찾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서 시작 글자가 몇 번째냐 이거죠. 시작 글자. 그러니까 여기 YSES 골뱅이 다음점 넷에서 Y부터 시작하고 여기 99023은 9자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시작해라 이거지. 그러면 골뱅이까지 나와요. 골뱅이까지. 그러니까는 요 글자에서 한 개를 빼면 골뱅이 전까지 나오겠죠. 골뱅이 전까지. 이거는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런 거 있어요. 비슷한 문제가 이런 겁니다. 010 1, 2, 3, 4, 5, 6, 7, 8 011 1, 2, 3에 4, 5, 6, 7 016에 88, 77, 77에 8888 018에 8888, 7777 이거를 이렇게 출력하래요. 010, 1, 2, 3, 4, 5, 6, 7, 8 이렇게 출력하고 얘는 016, 777, 8888 이렇게 출력하고 그러니까는 여기 사이에 지금 대시가 꼈잖아요. 대시가 요거 얘를 빼라는 거죠. 그러면 앞에 있는 010은 어떻게 자르면 돼요? 레프트 무조건 3개죠. 무조건 3개. 그 다음에 저 뒤에 5, 6, 7, 8은 어떻게 계산해요? 뒤에 5, 6, 7, 8은 여기 8888, 777 끄트머리 4개죠. 무조건. 이거는 라이트 함수를 쓰면 돼요. 라이트 함수를 써서 무조건 4개를 자르면 끝에 거는 다 나와요. 끝에 거는. 그러니까 지금 010, 5, 6, 7, 8까지는 다 나왔다. 근데 요거만 잘라야 되거든요. 요거. 그러면 자 보세요. 1, 2, 3, 4, 1, 2, 3, 7, 7, 7, 8, 8, 8, 8을 찾을 수는 있어요. 이 글자 중에서 몇 번째 글자부터 찾으면 돼요? 1, 2, 3, 4든 1, 2, 3이든 7, 7, 7이든 8, 8, 8 다섯 번째부터 시작하죠? 다섯 번째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떨 때는 4개를 잘라야 되고 어떨 때는 4개를 잘라야 되고 어떨 때는 3개를 잘라야 되고 그럼 어떨 때는 4개를 잘라요? 어떨 때는 3개를 자르고요? 근데 우리나라 전화번호는요 이렇게 자릿수가 010 빼기 1, 2, 3, 4 빼기 5, 6, 7, 8 하고 13자리든 12자리든 하거든요. 그러면 이 글자 전체 자릿수에서 내가 필요한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를 잘라버리면 돼요. 그럼 밑에 4개만 남잖아. 3개만 남고. 자릿수 중에서 3개, 4개, 9개만 잘라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랭스라는 함수가 있어요. 랭스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랭스 함수 중에서 9개를 빼면 딱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레프트, 미들, 랭스, 라이트 이런 함수가 여러 번 나왔는데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010, 1, 2, 3, 4, 5, 6, 7, 8이라고 되어 있는데 017에 888, 7777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빼버리고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거를 거꾸로 이런 식으로 하이픈을 넣고 싶어요. 그것도 다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다고. 근데 이게 공식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보편적으로 쓰는 공식들을 이용하면 답이 돼요. 이제 그게 지금 나와 있는 문제 중에서 이렇게 지금 이 골뱅이라는 글자 앞에까지만 자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골뱅이 앞에까지 자르려고 봤더니 이 골뱅이라는 글자가 몇 번째 있느냐 이거지. 그래서 YSES는 5번째 있으니까 한 개를 잘라주면 4개만 남으니까 4개만 잘라주면 되고, 얘는 99023 골뱅이가 6번째 있으니까는 한 개를 잘라주면은 5개만 남으면 되고, 그래서 첫 번째에서부터 몇 개를 잘라라 하는 거죠. 몇 개를 잘라라. 만약에 MID 안 쓰고 레프트 쓰면은 요거 빼주면 되죠. 이거 빼주고 레프트를 쓰면 똑같지 않나 보세요. 똑같아요. 레프트 함수를 쓰면은 돼요. 근데 우리 책에서는 레프트를 쓰지 말고 뭐를 MID 함수로 쓰는 거지. MID가 좀 더 포괄적으로 활용하기가 좀 더 많으니까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기도 해요. 다음 문제들은 뭐 계속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오늘 이제 종강인데 필기시험 준비 다 하셨으면은 이제 시험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필기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실기시험 대비해서 앞부분에 있는 우리 본책을 가지고 쭉 설명한 게 있었잖아요. 거기 있는 걸 가지고 다 보셔도 되는데, 어차피 거기에 있는 설명한 거는 필기시험 대비 차원에서 설명한 거니까 안 보셔도 되고, 강의를 복습을 안 하셔도 되고, 문제풀이 한 것만 계속 해보세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함수가 잘 안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도 새로운 함수를 만나면 되게 짜증나요. 낯설고요. 근데 한 번 나오면 그냥 한 번 나온 거로 끝나는데, 두 번, 세 번 계속 나오게 되면은 그때그때마다 책을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외워야죠. 뭐 방법이 없죠. 안 외우면 내가 힘드니까는. 예. 근데 사용 방법이나 함수의 뜻은 다 아세요. 이제 아시는데 문제는 이거를 빨리 탁탁탁 처리하느냐, 그게 관건이지. 예.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셔서 시험 보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수고들 많으셨습니다.